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갑니다. 오늘은 한국정치학회이사 조경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시작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네. 종정선언을 추진한 전임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습니다. 네네. 이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그 대통령 위치에 올라가면 네. 이렇게 그 직설적인 화법을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그 배경이 이 정치는 사실 성과 악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도 어정쩡한 그런 위치를 취하는 게 정치거든요.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공존하는데 뭐 선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나 뭐 악을 다 없앨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정치에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나쁘게 말하면 정치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악하고도 악수도 하고 뭐 때로는 연합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정치인데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윤 대통령은 성과 악이 분명한 뭐 검사의 출신이고, 물론 그렇다고 검사들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과연 얼마나 깨끗한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나 일단 법에 와여서 성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의식 혹은 그런 어떤 신념이 반영된 건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특이한 케이스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보수단체가 모인 자리라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같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야권에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비판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정부와 야당의 통합과 협치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윤 대통령 한 분의 어떤 그 정치 의식 혹은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넓게 이제 어떤 전략, 사실은 대통령이 직설적인 말씀을 했다고 해도 그냥 나오는 대로 했다고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기다린 건데 뭐냐면은 결국은 총선을 향해 가는 거죠. 총선을 향해 가는데 그러면은 어떤 그 총선 전략,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길래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2단계로 나누었다고 보는데 첫째 단계는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자. 집토끼. 네. 그러니까 이제 집토끼라고 하는 거는 보수적인 성향을 확실히 가지면서도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확실하게 잡자. 그런 점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뭐냐 하면은 아마 이런 발언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중도층과 어떻게 보면 좀 옅은 그 진보층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발언들이 나오지 않겠나.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그 보수적인 안보에 대한 주장보다도 되게 중도층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럼 됐다 그런 거는 어떻게 이 경제를 풀어갈 거고,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거고, 어떻게 물가를 잡을 거고, 어떻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노후를 보장할 거고, 또는 어떻게 젊은 층들의 고용을 보장할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의 정책들을 가지고 아마 그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발언들, 그런 강조들을 해 나감으로써 이 진보층으로 확실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을 찍지 않을 사람들은 뭐 개념치 말고 확실하게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은 잡고, 그다음에 중도층은 경제나 아니면 생활정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시간 계산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야 대치도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은 수산물 먹방으로 또 네. 민주당은 방류 철회하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세요? 둘 다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답답한 게 네. 먹방을 한다고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시는 그런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뭐 생선이든 뭐든 간에 한 번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물을 마시고 하는데 네. 한 번은 누구나 마실 수가 있죠.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1년, 2년 지속적으로 먹었을 경우에 몸 안에 축적될 수도 있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데 이런 먹방을 한번 하고 또는 뭐 관련되는 물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알면서도 왜 하느냐? 달리 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방류를 철회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철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민주당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기보다는 국힘을 계속 공격을 해서 네. 총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는데 정치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과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이렇게 통속에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럼 우리가 그 유지 비용을 대겠다. 그리고 이 우려하는 거는 우리 한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심지어는 러시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또는 태평양에 있는 도수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10여 개 국가들도 그러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뭐 재정적인 여유가 없겠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얼마든지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오염수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희석하는 데 또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식으로 방류를 하지 않는 어떤 방법에 대하여서 네. 여야가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에 제안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둘 다 네. 결국은 싸움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뭐 먹방이든 단식이든 네.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해결책은 전혀 아니죠. 네. 네. 정치가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지난주에 귀국했습니다. 네네. 네,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던데 발언한 내용을 보면요. 네. 제가 다 못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항상 좀 애매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라 이런 건데 네. 뭐 그래서 언론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책임을 다 못했다가 네.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일 수도 있고 민주당이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본인이 민주당을 다시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책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떤 책임이냐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원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 새롭게 어떤 중심이 되는 거는 뭐 새가 모아진다면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는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아마 중요한 방점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다음 총선 그리고 어쩌면은 그다음 대선까지도 도전을 하겠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한동안 강연같이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매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을 보면 좀 그 전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이제 굉장히 적극성을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 표현이 좀 뭐합니다. 나대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엄하고 뭔가 조용하고 뭔가 속으로 해결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는 정말 그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스타일로 본인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런 거는 결국은 이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 그다음 이런 의지를 표명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본인 쪽에 힘을 보탤 사람을 아마 앞으로 찾아갈 거고요. 이렇게 누가 있는가를 볼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내부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문제도 있고 이재명 현 대표의 문제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는
본인의 공간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끊임없이 그 탐구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탁 나선다고 해가지고 그게 민주당의 보탬이 아니라 오히려 쪼개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피해야 되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떤 극한쯤에 달했다라고 할 적에는 자동적으로 본인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을 지금 이낙연 대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당내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렇죠. 말을 아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본인이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네. 이게 지금 분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분당을 일으키는 촉발점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나 민주당을 단합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지점에 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친명과 비명이 절대 화합하지 못하는 문제 또는 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또 공천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한다고 하면 결국은 분당 수준으로 가게 되고 수도권과 호남은 네. 이렇게 다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나서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낙연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기다리는 거죠. 네네. 자, 오늘 총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본격적인 총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검사 왕국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세 차례나 검사 대거 공천서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먼저 김 대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그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언론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감지되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부분에서 뭔지 모르게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검사가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아마 내년 총선에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그 분 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은 거의 확실히 공천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외에도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검사 출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울경의 국민의힘을 향한 그런 그 유권자들의 표심에 이게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거든요. 뭐 한두 명 정도면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물갈이가 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 그 물갈이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기존 했던 분들의 문제가 있거나 역량 부족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네. 검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라고 하는 단어가 언론이나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전면에 나서는 거는 총선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는 한 2명 정도는 확실히 공천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이 네. 검사 대거 공천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검사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네, 방금 또 이제 뭐 부산 부산에는 지역도 말씀해 제가 주셨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있으시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어떤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수도권에 국민의힘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 구태한 모습에 대하여서 네. 뭔가 좀 조목조목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 가지고 또는 한동훈 장관 같은 어떤 그런 정치 지망생들을 가지고 네. 수도권의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해서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이 윤 정부가 앞으로
남은 4년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지금과는 다르게 의석을 좀 조금 그래도 국정에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한동훈 장관을 앞세우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검사 공천을 없다고 했지만 네. 윤 대통령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그럴 경우에 당대표와 충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낀 바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네. 대통령의 생각과 잘 조율해 나가고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생각을 상당히 이렇게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돌하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네. 오히려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이 만약에 검사가 되고 공천이 되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겨서 국민의힘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안에서 그 뭡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잡음이 생기면은 네. 총선의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오히려 걱정이라고 할 수 있죠.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그 않다.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